자, 이어서 우리 오종 한정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착과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자, 오종 한정의 경우에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착과수를 뺀 것, 요것과 평년 착과수에다가 최대 인정 비율을 곱한 것을 비교해서 작은 걸 착과감소 과실수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최대 인정 비율은 나업 피해율과 요가 타박률, 낙엽 인정 비율을 구해서 요 셋 중에서 최대,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걸 평년 착과수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나업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면 오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5종이라고 하게 되면 자, 태풍이나 강풍, 그 다음에 지진, 집중호우, 그 다음에 화재, 우박이 됩니다. 우박. 그러면 자, 오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또는 이제 지진이 발생합니다. 또는 이제 집중호우가 하고 화재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태풍이 엄청나게 심한 큰 태풍이 불게 되면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토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집니다. 토복이 돼요. 또는 토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지가 또는 몸통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2분의 1 이상 절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종으로요.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꺼지니까 그래서 이 흙 속에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매몰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집중호우가 온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오게 되면서 이제 그 비에 의해서 이 나무가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유실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유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무가 조금 반 정도라도 잠길 수도 있습니다. 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나무가 역시 불에 타겠죠.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종 한정에 가입하게 되면. 왜냐하면 적과를 하기 전에는 아직 꽃눈이나 육아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건 없습니다. 따라서 나무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적과 전에는요, 오종으로 인해서 오종 중에서 이 4개의 제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오종 한정 보장에 가입을 하고 해당 재해가 발생하면 나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이제 나무 피해를 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율은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고요. 실제 결과 주수 분해. 보게 되면 자, 유실된 것, 떠내려간 것, 그다음에 토복된 것, 그다음에 매몰된 것 플러스 그다음에 부러진 것, 절단 2분의 1 이상, 그다음에 소실된 것 2분의 1 이상 불탄 것 플러스 이 침수 피해 주수가 아니라 침수 주수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이런 형태로 오종 한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나무가 이런 형태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과주수분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수원에 나무가 100주가 실제 과주수가 있는데 유실된 게 떠내려간 게 뭐 4주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토복된 게 2주가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절단된 것도 역시 2주가 있게 되고 매몰된 것도 2주가 있습니다. 소실 0이고 침수피해 0이에요. 이렇게 되면 100분의 10이니까 과실 피해율은 10%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무 피해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종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피해를 보면 나무 피해율을 구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종재 중에서 우박 피해가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나무에 달려있는 어린 유가가 우박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거나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유가가 우박으로 얼마 피해를 보이는지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유가 타박률은 표본주를 정해서 이제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하게 될 건데 이때 그 표본주에 달려 있는 유가들 중에서 우박이 한번 온 이후에 우박 피해 이후에 피해를 안 입은 정상적인 유가수 플러스 피해를 입은 피해 유가수. 다시 말해 이게 이제 표본주에 달려 있는 모든 유가수입니다. 유가수분의 유가 타박률이니까 분자에는 피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유가수 이렇게 해서 유가 타박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상 유가가 우박이 왔는데요. 우박이 와서 표본주에서 유가 타박률을 조사해 봤더니 멀쩡한 정상적인 유가가 예를 들면 뭐 12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박에 두들겨 맞은 유가가 8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 플러스 80분의 피해 유가 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분의 80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40% 유가 타박률 피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종으로 인한 경우 우박이 오게 되면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이 과수원이 만약에 사과나 배과수원이면 잎에 크게 영향이 없지만 탕감이나 떫은감, 감의 경우에는 잎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탕감 과수원에 또는 떫은감 과수원에 태풍이나 강풍 등으로 잎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면요, 이 낙엽률을 조사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게 됩니다. 낙엽 인정 피해율은 해당 공식이요. 자, 1.012로입니다. 그래서 잎이 떨어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게 이제 100% 이상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그 낙엽률을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피해다가 이 낙엽은 잎이라는 게 낙엽이라는 게 꼭 태풍 강풍이 안 불어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잎이 단감이나 떫은 감의 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자연 낙엽률을 이번 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니니까 자연적으로 낙엽되는 자연 낙엽률을 빼줘야지 근본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연 낙엽률을 뺍니다. 그래서 0.0014 하루에 0.14% 정도는 낙엽이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곱하기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이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1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가 됩니다. 잎은 이제 6월 1일부터 이 잎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게 돼요. 그 밑에 자 1.012로 0.0014 경과일수 주어집니다. 시험에서. 그러면 이 낙엽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낙엽률.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잎이 떨어졌느냐 낙엽률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낙엽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역시 표본주를 선정을 해서 표본주에 달려있는 잎 착엽수 플러스 떨어진 잎 낙엽수 이러면 전체 잎이 될 거고요. 분의 낙엽률이니까 낙엽수의 합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낙엽률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 낙엽률을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이제 낙엽 인정 피해율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낙엽률 조사를 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해서 낙업 피해율, 유가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걸 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피해율을 평형 착과수에 곱해가지고 평형 착과수에 적과 착과수를 뺀 것하고 비교를 해서 작은 걸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 착과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과 후 착과수
이걸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이것을 조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 나무 피해율을 알기 위해서 고사주소, 수확불량주소, 일부 피해주소를 조사하게 되고, 각종 요 피해율에서 이러한 나무조사 또는 유가타방인조사, 낙엽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화함수 과실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다시 조사로 와보게 되면, 다시 일로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평년 착화수 10만 개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일에 냉해나 3월 25일에 집중호우나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조사를 우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3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보게 되면 적과 종료 이전, 즉 적과 전에 대상재해로 사고가 접수된 과손이나 조사가 필요한 과손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대상재해는 이제 적과 전에 종합에 가입을 했다면 자연재 조수의 화재가 대상재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사 시기는 냉해 피해 입었습니다, 집중호우 입었습니다라고 사고 신고를 하면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방법을 보게 되면요, 먼저 보호사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반드시 보호사하는 재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지, 보호사하는 재해가 없으면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사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사하는 재해로서 자연재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기상청 자료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는 이제 현지를 방문해서 현장에 그 지역에 가가지고 냉해 피해 입었는지 등을 보호사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필요하면 아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근거로서는요, 기상청 자료라든지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그 지역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견서라든지, 그 다음에 피해 과손의 사진, 과손의 전반적인 피해 사항과 세부 피해 내용이 나오도록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찌감치서 과손이 다 나오게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그 작물에 대한 내용도 찍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고요. 단 태풍처럼 재해 내용이 누가 봐도 대형 태풍이 불어가지고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런 정도의 재해이거나 아니면 사고 접수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나무 피해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나무 피해로서 어떤 나무가 죽었는지 고사 주수, 그 다음에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나무, 수확불능 주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 확인을 보게 되면요, 먼저 고사나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종별, 제방식, 수령별로 죽은 나무, 고사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B번. 그런데 고사나무 중에서 과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컨대 나무가 고사가 되긴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나무가 죽음으로써 수확불능 상태가 됨으로써 과일이 어떤 피해를 보느냐를, 지금 그 영향을 받게 되느냐를 조사를 하는 건데, 나무가 고사가 되었는데 죽을 그 당시에 이 나무가 해거리를 하고 있느냐고 과실을 하나도 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절단돼서 고사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미 어차피 과실이 없던 나무였으니까 과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다면 이것은 미보상 주수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사 주수라고 하는 것은
보상하는 재로 고사된 나무수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고사를 했다면 이는 미보상 주수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수확불능 나무를 확인합니다.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령별로 수확불능 주수를 조사합니다. 자, 수확불능 주수라고 하는 것은 보상하는 재로 이 보험기한 내에는 보상하는 재를 입었습니다. 보험기한 내는 그런데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무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를 우리는 수확불능주수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재방식별, 수령별로 수확불능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수확불능이 되면 미보상주수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다음으로 또 나무 조사를 할 때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침수로 인한 피해나무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조사하는 경우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것만 이런 나무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본공 공식에서 본 것처럼 자,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게 되면 5종제로 인해서 나무가 피해를 입게 되면 이런 형태의 피해를 도복, 절단, 매몰, 유실, 침수, 소실 이런 형태의 피해를 본다는 거죠. 따라서 이 5종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를 조사를 해서 나무 피해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지수분의 유실, 도복, 매목, 절단, 소실, 침수수 이렇게 해서 나무 피해율을 구해야 되니까 5종의 경우에만 이런 나무 피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A번을 보게 되면요. 자, 해당 나무는 이 나무들이 고사했는지 수확불능 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의 상태만을 기준으로 별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고사 주수를 조사했는데요. 이 고사가 어떻게 고사했느냐 하면 이게 매몰되어서 매몰 고사를 했습니다. 또는 뭐 절단으로 고사를 해요. 하게 되면 이 매몰 절단 고사 주수에 포함되지만 이 고사가 포인트가 아니라 5종 한정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몰됐다, 절단됐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사 주수에도 포함되고 다시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수, 피해주수에도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상관없이 나무의 상태가 이런 상태냐를 기준으로 별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B번탄 침수의 경우에는 나무별로 과실 침수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 나무 피해율을 구할 때는요. 실제 결과 주수분의 유실, 도복, 매몰, 절단, 소실 다음으로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침수 주수라고 나와요. 이 침수 주수라고 하는 것은 침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수, 침수 피해를 입은 주수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한 게 침수수 됩니다. 예를 들면 물에 잠긴 나무가 예를 들면 뭐 20주예요. 20주인데 과실 침수율을 조사해 봤더니 5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침수 주수는 10주가 됩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 주수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침수 피해 주수하고 침수수하고는 표현이 다른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박스를 보시면 침수수를 산정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침수수는 먼저 표본주를 정하는데 표본주는 품종별, 재배 방식별로, 수령별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즉 침수 피해 주수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해서 한 주 이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수원이
과수원이 예를 들면 뭐 사과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과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집중호우가 와서 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 잠겼다는 거예요. 뭐 이쪽에 좀 더 해보면 좀 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이 이런 식으로 물이 잠긴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해서 침수된 나무가 여기까지 침수된 나무가 예를 들면 50주가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침수 피해 주수는 50주입니다. 그럼 이제 이 침수 피해 주수를 해서 표본주를 선정을 하는데 표본주는 품종별 재배 방식들 수령별로 각각 해가지고요. 품종별로 해서 한 주 이상을 선정을 해요. 가장 평균적인 걸로.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침수가 많이 된 거고요. 이쪽은 침수가 조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평균적으로 침수가 된 부분은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 침수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평균적으로 침수된 것, 이 중에서 하나를 표본주로 선정을 한다는 거죠. 표본주를 선정을 해요. 그럼 이제 이 나무를 표본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나무에 지금 유과가 또는 꽃눈이 이렇게 가지에 꽃눈이 이렇게 또는 유과가 달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잠기지 않은 윗부분에도 유과나 꽃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으면 이제 이 물에 잠겼던 부분, 여기에 침수된 유과나 꽃눈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과나 꽃눈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 물에 잠긴 게 꽃눈이나 유화 개수가 60개다. 그리고 이제 위에 물이 차지하는 부분, 침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안 된 부분에서 유화를 조사해봤더니 예를 들면 120개가 나왔다 하게 되면 과실 침수율은 침수된 유화수 플러스 미침수된 유화수분의 침수된 유화수 하게 되면 200분의 60이니까 30%가 되는 겁니다. 그럼 30%를 이 침수 피해 주수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침수 주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수 주수를 구해서 이제 요 나무 피해율에서 이 침수수로 여기다가 침수 피해 주수가 아니라 침수율을 곱한 침수수를 여기다가 분자해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5종 환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나무 피해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리얼번에 보게 되면 또 이제 나무와 관련해서 피해 규모 확인이 있습니다. 자, 조수의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에서 일부 나무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라는 이것은 이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할 때 적과전 종합에 가입을 하고요. 이 차연재해가 아니라 조수해나 화재로 일부 나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평균착과수에서 적과 착과수 뺀 것하고 평균착과수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나무 피해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율은 실제 결과주수분의 고사 수학불능 일부 피해 주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 조수에는 화재로 일부 나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착과함소 과실수를 산정하기 위한 나무 피해율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 확인을 보게 되면요. 조수해나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에서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럴 때 조사를 이 비규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대상 주수는 고사한 주수, 그다음에 수확이 불가능한 수확 불능 주수, 그다음에 일부 피해 주수가 몇 주인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피해 주수라고 하는 것은 대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 고사를 하거나 수확불능 주수를 제외한 피해 입은 나무수를 일부 피해 주수다라고 하게 돼요. 자, 이런 걸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이렇게 나무 조사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유가 타박률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유가 타박률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고 우박 피해가 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종 한정 특약에서 착화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보게 되면 기억번 척과 종료 전의 착과된 유가 및 꽃눈 등에서 우박에 두들겨 맞아가는 피해를 입은 유가나 꽃눈 비율을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표본 조사를 하게 될 건데요. 자, 미연번 표본 조사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고 조사용 리본을 부착을 하게 돼요. 분홍색 리본을 붙이게 되고요. 표본주는 수량이나 크기, 착과 과실수를 감안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주를 선택을 하게 되고 과수원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예를 들면요, 지금 현재 그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사과 과수원이에요. 자, 사과 과수원인데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과수원에 지금 현재 조사 대상 주수가 예를 들면 300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면 우리 품목별 표본 주수표를 보게 되면 조사 대상 주수가요 150주 이상이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표본 주수가 이 100단위 숫자 앞에다가 7을 더하게 되면 전체 표본 주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면 3 더하기 7 하게 되면 총 10주가 분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른 표본 주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표본 주수 10주가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면 이 표본 주수를 조사 대상 주수의 간격을 띄어가지고 이 골고루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300주에서 10주를 표본주를 선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30주에 하나씩, 하여튼 꼭 3주는 아니지만 그 근처로 이렇게 간격을 띄어가지고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되면요. 자, 오른쪽 교재 사실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다가 가지를 정해서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를 표본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동서남북의 4곳의 가지다라고 하는데 이 동서남북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표본주가 있으면 동서남북 4가지를 하는 이유는요. 이 우박이 떨어질 때 우박이 동쪽 방향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게 되고 또는요. 서쪽 방향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우박이 북쪽으로 왔을 수도 있고 남쪽으로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방향만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우박이 떨어진 방향만 조사하게 되면 대부분의 유가가 우박에 맞아가지고 전부 다 피해를 본 걸로 피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표본주의 유가 타박률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동서남북 4개의 가지입니다. 4가지에서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를 표본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할 때 표본주수가 10주일 때 이럴 때 최소로 필요한 유가 타박률 조사 시에 최소 표본
육아는 몇 개냐, 또는 최소 조사해야 될 가지 수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죠. 그러면 표본주 수가 10주라면 조사해야 될 가지는 동서남북 4가지니까 10 곱하기 4니까 40가지를 조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별로 가지마다 5개 이상의 육아를 표본을 출하니까 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200개 육아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개 이상의 육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이 200개 중에서 우박에 맞은 피해를 입은 육아가 예를 들면 40개가 되고, 보니까 나머지는 피해 안 입은 정상 육아가 160개가 되면, 그러면 육아 타박률은 피해 육아 플러스 정상 육아분의 피해 육아 수가 되니까 결국은 20%가 육아 타박률이 되겠죠. 그래서 추출하여 피해 육아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단 사과와 배는 아직 적과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과총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과총 형태로 이 육아를 표본으로 추출할 때는, 그럴 때는 가로 안에 사과와 배는 동일한 위치, 동일한 번호의 육아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 육아 타박률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과와 배는 과총 형식으로 이렇게 육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도 달려 있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육아가. 그러면 육아 타박률을 조사할 때 이제 번호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뭐 번호를 매기든 여기서부터 번호를 매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했다면 나는 이번에 육아 타박률을 조사할 때 예를 들면 3번 육아를 조사하겠다 이러면 여기서 이 과총에서 3번 육아가 우박에 맞았는지 봤다면 이 과총에서도 이 3번 육아가 우박에 맞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3번에 보니까 우박이 맞았습니다. 여기는 5번이 맞은 거예요, 우박에. 그러면 이때 5박 맞은 데서는 여기서는 5번, 여기서는 3번이라면 육아 타박률이 10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치의 육아가 이 우박에 맞았는지 과총상의 동일한 위치 번호의 육아를 갖고서 우박 피해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를 보시면, 4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낙엽률 확인이 네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낙엽률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역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고요. 탕감, 뜰봉감 과수의 경우에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해서 편착과수의 최대인정 피해율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낙엽 인정 피해율을 알려면 우리는 낙엽률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엽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재를 보게 되면 낙엽률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엽률 확인이라고 되어 있게 되고요. 자, 탕감, 뜰봉감의 경우에 감의 경우에 이제 낙엽률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낙엽은 잎은 감의 경우 6월 1일부터 해서 이 과실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낙엽률은 6월 1일 이후에 낙엽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낙엽률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낙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엽률 조사를 안 해요, 아예.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낙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고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만 낙엽률을 조사하게 됩니다. 낙엽률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 조사 대상주 수를 기준으로 역시 분목별 표본주 수에 따라서 표본주 수를 산정을 하고요. 표본주 간격을 띄어가지고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곳의 낙엽은 육아 타박률은 가지를 조사했는데 이 낙엽률은 가지가 아니라 결과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결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잎이 달려 있는 그 과실이 달려 있는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지.
그래서 결과지를 같은 표현으로 신초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1년색 가지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를 아무거나 무작위로 정해가지고 그 가지별로 차이합수하고 잎이 붙어 있는 것하고 떨어진 낙엽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낙엽률을 산정을 하게 되죠. 예컨대 지금 현재 탄감 과수원입니다. 탄감 과수원이 예를 들면 조사된 수가 역시 300주가 있다면 300주가 있다면 이 조사된 주수 플러스 3-7하니까 표본 주수는 10주가 됩니다. 표본 주수는 10주가 돼요. 그럼 이 표본주를 300주에 간격을 떼어가지고 대충 30주마다 하나씩 하면 되겠죠. 하나씩 표본주로 선정한 다음에 표본주의 동서남북 네 가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열매가 달려있는 결과지를 무작위로 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큰 가지에 이게 작은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 작은 가지에 다시 여기에 뭐 잎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고, 잎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고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감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감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결과지, 감이 달려 있는 요 결과지를 무작위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각각 하나씩, 그래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전부 다 네 곳의 결과지를 무작위로 막 정해가지고 열매가 열려 있는 걸 정해가지고 여기에 달려 있는 차이합수, 잎이 붙어 있는 차이합수와 이 가지에서 떨어진 낙엽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낙엽수는 이게 이제 그 바닥에 잎이 많이 떨어졌을 건데요. 이럴 때 이게 이 가지에 떨어진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는 낙엽수는 여기 이제 잎이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잎이 떨어진 자리. 그래서 잎이 떨어진 자리를 보고서 낙엽수 자리구나 해서 하나, 둘 이렇게 낙엽수를 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엽률을 산정을 하게 되겠죠. 낙엽률. 그래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표본주가 10주면 몇 개의 결과지를 조사하냐면 동서남북 네 가지니까 40가지를 조사를 하겠죠. 40가지를 조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40가지에 달려 있는 이제 차엽수와 낙엽수를 역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조사를 해봤더니 총 달려있는 거, 떨어진 거 다 계산해봤더니 예를 들면 역시 뭐 200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진 낙엽수를 세봤더니가 80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낙엽률은 40%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낙엽률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낙엽률은 자체는 쓸모가 없고요. 이 낙엽률을 어디로 가져오냐면 이 낙엽인정 PL 공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0, 115 곱하기 낙엽률이 40%니까 0.4 마이너스 0.014 곱하기 이때 경과일수가 예를 들면 이 낙엽이 발생했을 때가 6월 20일이었다. 6월 20일이면 경과일수는 20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이제 낙엽인정 피해율이 계산이 됩니다. 낙엽인정 피해율이 계산되면 이 나무 피해율, 유가 다방률, 낙엽인정 피해율 중에서 제일 큰 거 이걸 이제 구해서 편착과수에다가 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과 전에 맹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또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하게 되는 나무조사로서 고사주수, 수학불량주수 또는 이제 오종한정 특에 가입했다면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침수 피해 주수를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육아 역시 오종한정 특에 가입했다면 육아
타박률을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의 경우에는 낙엽, 오종환정이 가입했다면 낙엽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 전에 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와 관련된 조사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3페이지로 가보면 그 이외에도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합니다. 재 종류나 TR카임 여부 따라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보상 비율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와 이제 관련된 조사들에 대해서 본 거고요. 이제 이 이후에 적과를 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6월 20일쯤에 이런 적과를 하게 되면 적과 이후에 착과 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43페이지 다음부터 이제 적과 후 착과 수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